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무료 특강을 하게 됐어요. 요즘 시장을 보니까 너무 블로그 강의도 너무 많아지고, 초보분들이 이제 왕초보들 대상으로 사실은 뭐랄까요. 그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약간 전문가인 척 하면서 그런 블로그 강의도 너무 많고, 뭐, 오픈 채팅방 수익화 강의도 너무 많아지면서 요즘 시장이, 이거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된다. 이 강의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오픈 채팅방 해볼까? 아니면 나도 블로그 배워서 블로그 강의를 해볼까? 이런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자적인 고민을 하시는 거라서 좋거든요. 진짜 기본적으로 좋고, 어떻게 하면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오픈 채팅방들 사이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블로그 강의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마케터 문프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제 블로그를 보시면 간단하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살짝만 보여드리면 제 자랑을 막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네, 물론 마케팅을 하니까 자랑을 약간 해야 되긴 하지만 자랑보다는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어 보이나요? 좀 깔끔해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마케팅, 지식 창업, 비즈니스 코칭 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돈 버는 블로그 초급반 14기를 이제 오픈을 이제 이번 주에 또 하고, 또 중급반은 13기를 또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요. 프롤로그라고 해요. 프롤로그. 자, 마우스 좀 잘 보실 수 있게 제가 노란 색깔 하이라이트를 좀 킬게요. 자, 노란 색깔 하이라이트 좀 킬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프롤로그라고 있어요. 프롤로그를 눌러보시면 음, 게시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게시판 하나, 둘, 최대 세 개의 게시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프롤로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블로그 대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프롤로그를 활용해서 저의 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지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의 지식을 이제 정보성 글로 많은 분들께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또 블로그를 가지고 이제 제가 외국계 취업 컨설팅 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외국계 기업 총 4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블로그만 가지고 1인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취업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비단 블로그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N잡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 소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해놨고, 그죠? 그리고 소개글도 보면은 마케팅, 전략 컨설턴트, 블로그 코치, 취업 컨설턴트, 에어비앤비 호스트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이제 일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핸드폰 번호를 원래 했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들이 블로그로 나를 브랜딩한다. 1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 했을 때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이 핵심 요소들이에요. 제 핵심 요소를 저로 이제 증거 자료로 삼아서 보여드렸거든요. 첫 번째,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브랜딩을 한다. 브랜드 블로그를 만든다. 브랜드 블로그를 만든다. 제가 이제 용어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상업적인 블로그의 반대말입니다. 브랜드 블로그.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1인 기업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만드는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워크스루라고 하는데 위에서 아래부터 쭉 보여드렸죠. 자, 첫 번째, 블로그 대문입니다. 두 번째, 자, 블로그 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지가 1초 만에 전달이 돼야 돼요. 내 블로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지역 기반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아, 이분은 뭐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계신 분이구나, 뭐 대구가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거가 전달이 될 필요가 있고, 그죠? 어떤 주제인지,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학원이면 학원. 자, 학원도 내가 뭐 중학교 전문인지, 고등학교 전문인지, 아니면 초등 전문인지, 그죠? 수학인지, 영어인지, 논술인지, 그런 것들이 처음 보는 사람 기준으로 1초 만에 전달을 할 수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체크를 해 가시고요. 자, 그래서 블로그 대문은요, 블로그의 얼굴이에요. 블로그의 얼굴.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공간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많이 주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요, 인증을 많이 할수록 신뢰감이 올라가요. 인증을 많이 할수록 신뢰감이 올라간다. 온라인 공간은. 그래서 내 얼굴을 공개한다든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내 얼굴을 오픈한다든지, 우리 업체의 주소나 연락처를 오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얼굴도 숨기고 주소도 숨기고 연락처도 숨긴 사람보다는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얼굴을 드러내고, 그죠? 뭐 주소나 연락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더 신뢰감이 가고 믿음이 가겠죠.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온라인 공간은 인증을 많이 해줄수록 비단 블로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어떤 온라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던, 제가 하는 에어비앤비도 똑같아요. 저의 얼굴을 공개를 하고 뭐 연락처도 공개를 하면서 언제든 문제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아시겠죠? 그래서 블로그 대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스킨형 대문.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형 블로그 대문으로 나뉘거든요. 스킨형 대문,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이렇게 이제 뭔가 클릭하는 버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누르면 유튜브로 가던가, 요거를 누르면 인스타그램으로 가던가, 이거를 누르면 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특정한 게시판으로 가던가, 어떤 형태의 링크든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오픈 채팅방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심어 놓은 대문이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도 있고, 이런 링크 꼭 안 심어놔도 돼요. 이런 링크 꼭 심어놓지 않아도 돼요. 자, 제가 학원 마케팅으로 1기를 도와드려서, 1기도 아니었고 이제 그냥 재능 기부로 도와드렸던 분인데 굉장히 잘 된 분이 있어요. 이제 한 2, 300만 원 정도 이제 내외로 버시던 이제 학원 강사분이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세팅하시고 억대 연봉을 바로 찍었어요. 1억이 넘는 억대 연봉 수준으로 이제 개인 학원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아니에요. 오직 이미지만 들어가 있죠. 굳이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아니어도 처음 보는 잠재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 그들이 찾고 있는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줄 수 있다면 꼭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아니어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다. 충분히 잠재 고객을 나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가급적이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자, 블로그 대문이 있고요. 두 번째 프로필이죠, 당연히. 프로필 사진과 이렇게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도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블로그 우리 블리니 선생님들 블로그 초보 또는 1인 기업가가 하고 싶고 SNS 가지고 돈을 벌고 싶고 한데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도 아직 세팅이 잘 안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감성적인 멘트를 넣으신다던가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나는 꽃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분야 전문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와 연락처도 필요하시다면 잠재 고객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내용이라면 주소 연락처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여러분 기본이에요.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을 이제 뭐 하늘 사진을 올려둔다던가 꽃 사진을 올려둔다던가 아니면은 뭐 작년에 잠깐 뭐 제페토 NFT 제페토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알 수 없는 캐릭터 같은 것들 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종종 지나가다 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딱 왔는데 프로필 사진이 알 수 없는 무슨 캐릭터예요. 가상의 캐릭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당연히 뭔가 신뢰감이나 그런 게 잘 안 가죠. 뭐지? 싶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마케팅이란 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마케팅의 정의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결국은 고객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잘 제대로 이해가 될까?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항상 이제 바꿔야 됩니다. 180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만 생각하시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서 내 블로그를 처음 방문한 사람, 내 컨텐츠를 처음 접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시선 기준으로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내용을 내가 전달해주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이 찾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가 제1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일단 마인드부터 우리가 좀 접근 방식도 이제 이렇게 좀 다시 픽스를 할게요. 좀 이렇게 고쳐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자, 세 번째. 브랜드 블로그를 만드는 핵심 요소 세 번째. 썸네일 컨셉 통일입니다. 썸네일 컨셉 통일. 자, 저 블로그 보시면 자, 내용을 안 읽어봐도 읽어보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썸네일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좀 전문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이제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각각 서로 다른 썸네일을 이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썸네일 컨셉 통일을 해야지 브랜딩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미 브랜딩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썸네일 컨셉 통일을 해놨고 이제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별도로 하는 부분인 거고 기본적으로 썸네일 컨셉 통일이 돼야지 브랜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도희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희쌤도 썸네일 컨셉 통일 잘 해놓고 계신데 블로그 잠깐 한번 보여드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도희쌤 네이버 아이디가 어떻게 되셨죠? 마이크를 켜주시겠어요? 마이크, 네. 네네, 마이크 켰고요. 네, 갑자기 여쭤봐서 제가 또 까먹어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이버 아이디가 어떻게 되셨죠? 아, 도희 둘둘이요. 도희 둘둘. 도희 둘둘 둘둘. 요 아이디가 맞나요? DOHEE? 제가 주소를요, 이거를, 어, 뭐지, 여기다 올려드릴까요? 네, 이따 올려주시겠어요? 채팅방에다 올릴까요? 네네. 왜냐면은 우리 도희쌤 들어오시기 전에 방금 이제 부모 코칭도 하고 싶어요 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가워요. 도희쌤이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반가운 또 사례, 제가 원래 도희쌤 블로그를 이따가 살짝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아, 네네.
우리 도희쌤이 또 부모 코칭도 하시고 블로그 강의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하고 네, 있어요. 너무 좋은 또 모범 사례가 되어 주셨는데 오늘 마침 와주셔서 안 그래도 아유, 보여드리려고 감사합니다. 했었고, 네, 우리 도희쌤도 이렇게 블로그 대문과 프로필, 썸네일 컨셉 통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적용해서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블로그만 가지고 엔잡을 성공적으로 지금 성장시키고 계시거든요. 자, 어, 그리고 문프로님, 네, 네, 그냥 저기 아이디로 들어가 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뭔가 헷갈려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나 네, 네, 봐요.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급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해요. 네. 자, 그리고, 자,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성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성 글을 써주면서, 아, 이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브랜드 블로그를 만드는 이 핵심 요소 1번, 2번 깔끔한 나의 프로필 사진 플러스 필요시 오프라인으로 하신다면 주소나 이제 휴대폰 연락처든 이메일 주소든 이런 부분을 이제 노출시켜야 되시는 부분들 썸네일 컨셉 통일, 정보성 글 그리고 프롤로그 최대 게시판을 전략적으로 노출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 또는 이제 나의 이제 수강생들 이제 고객들의 후기나 또는 성과 후기 게시판 또는 이제 고객이 좋아진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게시판.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게시판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게시판을 블로그에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에다가 학원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학원의 학생들이 성적 향상이 된 사례, 그죠? 대회 수상한 사례, 그죠? 또는 어떤 학부모들의 어떤 카톡 감사 메시지, 아이들의 손편지, 그런 부분들을 성과나 후기나 성과들이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걔네들만 모아둬서. 그래서 나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으로 말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내 입으로 100번 내 서비스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고객의 입으로 아, 이분 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잘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세일즈와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 여러분도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후기나 성과를 모아서 이제 블로그에 전방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롤로그, 최대 몇 개의 게시판, 최대 3개의 게시판이에요. 꼭 3개는 할 필요는 없어요. 1개만 하셔도 되고, 최대 3개라는 거고, 이제 각각 이제 이렇게 한 줄로 노출시켜 줄 수도 있고, 최대 3줄로 노출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각 게시판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프롤로그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블로그 강의를 모집을 하고 싶다. 막 블로그 강의를 지금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 관련된 정보성 글을 프롤로그에다가 뒷담화하게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죠. 누가 봐도 블로그 전문가인처럼 것처럼 느껴지게. 제가 지금 해볼까요? 제 블로그를 예로 들어서 바꿔볼까요? 프롤로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 제 블로그를 제가 사례로 삼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 것도 조심스러우니까 소중한 내 블로그니까. 근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블로그 강의를 막 홍보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내 메뉴 관리 들어오셔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 프롤로그 들어오셔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블로그 쪽을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싶다 하면은 기존에 2번, 3번 활성화되어 있던 거 이제 활성화 해지해버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나 온라인 전문성, 저의 온라인 어떤 전문성을 보여주는 게시판만 3줄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볼게요. 아까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 블로그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달라졌죠? 제가 취업 컨설팅 하는 거 싹 숨겼고요. 제가 강의 홍보하고 있는 것들 뭐 지금 그런 것들 싹 숨겨버렸어요. 그냥 저의 이제 블로그 전문성들만 쫙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프롤로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저라면은 이제 프롤로그 들어가서 맨 위에는 저라면 지금 저의 판단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은 강의 공지로. 여러분 좀 어지러우시죠? 프롤로그 잘 많이 안 만져보신 분들은 이거 따라오는 게 조금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개념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블로그를 도구로 삼아서 1인 기업가가 되고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강의 공지는 한 줄로 할 것 같고요. 강의 공지. 굳이 옛날 강의까지 막 홍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강의 공지는 한 줄로 하고 저의 블로그 관련 전문성을 한 3줄까지 한번 보여줄까요? 3줄까지 보여주고 외국계 취업 컨설팅은 숨겨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홍보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줄이 썸네일 컨셉 통일이 좀 안 된 부분이라서 2줄만 노출시켜 볼게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블로그 강사들이 블로그밖에 모르니까, 마케팅은 모르고 블로그밖에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블로그 강사분들이 블로그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인 기업가가 되고 싶고 정말로 이제 정말 수익화, 뭐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우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내가 현재 이제 오픈하고 있는 강의를 맨 위에다가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써놓은 정보성 포스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 하나 더 더해줄 수 있다면 저의 수강생들이 뭐 잘된 사례들, 아까 성과나 후기를 가장 전방위적으로 노출시켜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프롤로그의 첫 번째 게시판을 후기나 성과로 채웠겠죠. 그죠? 자, 우리 부모 코칭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강의를 또 하고 계신 우리 도희쌤도 이제 이렇게 인생 부자 디자인 소개, 이제 엔잡러 도전기 그리고 전자책 그런 부분 말씀하고 계시고 썸네일 컨셉팅을 잘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초보들이 봤을 때는 잠재 고객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분이 부모 교육 관련해서 어떤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전문가구나. 이분에게 이제 뭐 의뢰를 하고 물어볼 만한 이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썸네일 컨셉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블로그도 정보성 글을 누적시켜주면서 충분히 블로그 관련해서도 이제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블로그를 도구로 삼아서 1인 기업가가 되고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보여주고 전문성, 신뢰감, 호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강사라고 하는 저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잘 되고 계신 우리 여러분 이제 사례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전문가니까 그러지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블로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네, 브랜드 블로그를 이제 만드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작년에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이제 VOD를 런칭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투스 계열사에서 유료 전체 1등, 무료 포함 전체 2등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도 했었고 에어비앤비도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 줄여서 3개만 할 것 같고요. 독서 모임도
드디어 제가 이제 작년에 많이 하다가 30명씩 해가지고 많이 했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좀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해서 생활이 좀 정리가 이제야 됐거든요. 이제 자리 잡아서 독서 모임도 이제 오픈을 합니다. 독서 모임도 오픈을 합니다. 다음 달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랑 더 시스템이라는 책 2권을 소재로 해서 독서 모임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에 독서 모임도 또 유료 독서 모임을 또 활발하게 운영을 했었고요. 또 뭐 블로그로 귤도 팔았어요. 제 블로그 가시면 다 있어요.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직도 다 살아 있거든요. 귤도 팔고 엄마표 영어 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엄마표 영어 강의를 블로그로 모집도 했었어요. 방구석 영어 유학이라는 게시판 가시면 제가 어떻게 저 스스로를 빌드업을 해서 한 기수당 30명 정도 엄마표 영어 유학을 모집을 했는지 그런 기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컨설팅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전자책도 썼었고 유튜브에다가 빅머니 투게더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무료 특강들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빅머니 투게더 검색해 주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유튜브를 키우고 있지는 않아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쑥스럽긴 하네요. 네, 아무튼 네, 제 블로그,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요. 어제 제가 무료 특강 했던 것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썸네일도 예쁘게 만들었죠. 썸네일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원래 제가 유튜브 아직 키울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키우려고 슬슬 키워보려고 이제 썸네일도 만들고 자, 여러분 블로그 브랜딩, 썸네일 컨셉 통일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인스타그램도 똑같아요. 결국은 어떤 특정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썸네일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통일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썸네일 컨셉 통일은 비단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SNS를 관통하는 브랜딩을 만드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프로필 소개글도 똑같아요. 그죠? 요거를 제가 그냥 블로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들어가 볼까요? 자, 인스타그램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드로우앤드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굉장히 또 핫한 이제 유튜버가 있는데요. 볼까요? 어떻게 인스타그램 운영하는지. 자, 이렇게 썸네일 컨셉 통일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썸네일 컨셉 통일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맨 오른쪽은 어떤 거, 가운데 줄은 어떤 거, 맨 왼쪽 줄은 어떤 거.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것도 썸네일 컨셉 통일을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브랜딩을 알고 마케팅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비단 우리가 블로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똑같아요. 자, 이제 소개글도 이렇게 뭐 프로필 사진도 해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어제 이제 거의 2시간 넘게 12시 반 정도까지 이제 상위 노출과 이제 학원 마케팅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짧게 빠르게 좀 훑고 지나갈게요. 어제 했던 내용은 빠르게 훑고 복습 차원에서 빠르게 훑고 지나가고 오늘은 무자본 창업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수익화 아이템을 만들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와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상위 노출. 어제 이제 무료 특강 못 들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들어가서 어제 무료 특강 보시면 되고요. 복습 차원에서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상위 노출은 블로그 지수와 글 지수가 합쳐진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 블로그 지수랑 글 지수가 합쳐진 종합 점수로 노출이 된다. 그래서 최적화 1단계 블로그는 블로그 점수가 50점이거든요. 최적화 1단계가. 그래서 블로그 점수 50점 플러스 컨텐츠 점수 20점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20점짜리 글을 써도 종합 점수가 70점인 거예요.
반면에 준최적화 3단계는 블로그 점수가 30점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점짜리 어쩌면 이제 경쟁자보다 10점 더 좋은 글을 써도 블로그 지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전히 역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쟁자의 블로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내 글 수준에 따라서 블로그 지수와 글 지수가 합쳐진 종합 점수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를 개선을 해줘야겠죠.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글 지수를 높이는 것.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뭐였죠? 읽어볼까요? 꾸준한 서로 이웃 서로 추가. 유추가 두 번째, 건강한 건강한 일일 1일 포스트. 1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건강한 1일 1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가 어떤 문서를 좋아하는지, 어떤 문서를 싫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글을 썼을 때, 아, 고자라는 게 금칙어로 인식을 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했을 때 야해요. 이렇게 금칙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뭐 네이버는 이제 사진을 많이 쓰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사진, 고화질의 사진을 하나 넣는 걸 좋아하는구나. 고화질의 사진을 넣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1일 1포스팅과 꾸준한 서로 이웃 추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서로 이웃 추가 한 번에 몇 명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서로 이웃 추가 한 번에 몇 명? 한 번에 100명 할 수 있거든요. 100명.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서로 이웃 추가 한 번에 100명 하는 방법. 자, 네이버에서 자, 화면 보고 계시죠? 자, 블로그를 들어옵니다. 블로그 홈. 따라오셨나요? 자, 네이버에서 블로그 홈을 들어오세요. 블로그 홈에 들어오셔서 주제별 보기를 들어옵니다. 주제별 보기. 여기를 들어오셔서 그러면 이제 주제들이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면 뭐 더 좋겠고 지금은 그냥 예시니까 뭐 취미 여가 여행, 뭐 국내 여행, 뭐 맛집 이런 거 해볼게요. 자,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든 이제 어쨌든 공감이 100개가 넘는 포스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 그냥 많은 거. 자, 쭉 내려보니까 공감 76개짜리 포스팅이 있네요. 공감 76개짜리 포스팅이 있네요. 자, 들어가는 거예요. 공감이 많은 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글의 끝에 갔더니 공감 댓글 여기 하는 곳이 나오죠.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화살표를 누르는 겁니다.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공감을 누른 76명이 뜨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웃 추가 눌러서 이 사람들을 이웃 추가 서로 이웃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 추가가 아니라 이웃 추가가 아니라 서로 이웃. 자, 서로 이웃으로 다음 한 다음에 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어떤 주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분야인지를 명확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상대방 칭찬 한마디도 해주시고요. 좋은 글이 많아서 서로 이웃 신청해요. 신청드려요. 그죠? 저는 블로그로 응답을 하면서 뭐 꿀팁과 노하우를 드리는 마케터 문프로입니다. 드리는 마케터 문프로입니다. 나는 정보 드릴 테니 잘 부탁드려요.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복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다음 메시지 넣고 다음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다음 메시지 넣고 다음 이웃 추가 이 사람 막혀 있네요. 넘어가고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다음 메시지 넣고 다음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다음 메시지 넣고 다음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막혀 있네요. 넘어가고 이웃 추가 막혀 있네요. 넘어가고 이웃 추가 서로 이웃 다음 메시지 넣고 다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아셨어요? 요거 몰랐다 1번. 네, 요거 몰랐다 1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하시면 블로그는요. 다른 SNS에는 없는 품앗이 문화가 존재하죠. 품앗이 문화. 그래서 서로 이웃만 맺어두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공감과 댓글을 남겨줄 거예요. 그게 기계적이고 이제 의미 없는 댓글처럼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블로그에 반응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블로그에 반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른 사람 블로그 볼 때 공감 빵, 댓글 빵인 글을 볼 때랑 공감 50개, 댓글 7개, 8개, 뭐 10개 이렇게 달린 포스팅 볼 때랑 여러분들이 그 글을 접할 때 느낌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역지사지. 마케팅의 정의가 뭐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다. 역지사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을 접할 때 조금 더 신뢰감을 갖고 조금 더 어떤 호기심을 갖고 조금 더 어떤 존경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블로그는 다른 SNS에는 없는 독특하게 품앗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응하는 블로그를 만들어 두고 차근차근 정보성 글도 쌓아 나가고 블로그 대문도 세팅을 하시고 프로필 소개 글도 깔끔하게 세팅해 두고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팔 준비를 완료해 놓는 거죠. 본진을 정비를 해 두는 거예요. 인바운드를 세팅해 두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완료가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돌린다거나 뭐 페이스북 유료 광고, 뭐 인스타그램 광고든 뭐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든 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광고지 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광고나 이제 외부 광고를 해버리면 돈 낭비만 된다는 거예요. 돈 낭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바운드가 정비가 먼저 돼야 돼요. 팔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광고를 돌리고 외부에다가 홍보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컨텐츠 글 지수를 높이는 거. 이제 블로그 지수도 높이고 두 번째는 글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를 제목 맨 앞에 두기. 둘째, 같은 키워드를 제목 내 반복하지 않기. 자, 세 번째, 같은 키워드를 본문 내 단락 안에서 반복하지 않기. 내가 만약에 블로그 상위 노출이란 키워드를 잡고 싶으면 한 단락 안에 블로그 상위 노출이란 단어를 한 번 이상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경쟁자보다 총 글자 수는 많게 키워드 반복 횟수는 적게. 어제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어제 무료 특강 저 유튜브 가서 보세요. 자, 5번. 메인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뭐 수익화라고 했을 때 내가 블로그 수익화라는 단어로 이제 상위 노출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블로그 수익화랑 동의어나 유의어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유의어 사전 키셔서 수익화, 유의어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뭐 돈 벌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유의어로 바꿔준다던가. 자, 6번. 최초 발행 후 4시간 안에 공감, 댓글, 스크랩 체류 시간을 좋게 확보했을 때 공감을 많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스크랩이 많이 되고 체류 시간을 길게 확보했을 때 24시간이 지나서 상위 노출 순서가 올라간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7번. 해시태그에는 키워드 한 번만.
그래서 제가 가이드 드린 게 첫 번째는 업체명 또는 여러분들의 블로그 닉네임, 저 같은 경우 마케터 문프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메인 키워드, 세 번째 서브 키워드. 그죠? 그래서 뭐 마케터 문프로, 그다음에 뭐 메인 키워드가 뭐 무자본 지식 창업, 뭐 세 번째 뭐 블로그 수익화, 뭐 블로그 마케팅, 1인 기업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넣겠죠.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면, 해시태그는 모바일 상에서 스마트폰에서 볼 때 이제 아래에다가 관련된 추천글, 관련된 다른 글,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다른 블로그의 포스팅들을 추천해 줄 때, 그때 이제 내가 그 해시태그를 잘 달아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연관글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이제 해시태그는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그런 역할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8번 시작. 이미지 점수. 이미지들의 평균 점수이고요. 사진 개수보다 사진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캡처해온 사진 또는 저화질 사진을 10개 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으면 고화질 사진이거든요. 요즘 기본 사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직접 찍은 사진 하나나 두 개 넣는 게 이미지 점수에서 더 높게 받는다는 거. 캡처본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 이제 그냥 캡처하면 여러분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이제 저화질 사진들, 그런 것들 10개, 20개, 30개 하는 것보다 고화질 사진 한두 개 하는 게 이미지 점수를 더 높게 받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글 점수를 높인다는 거. 자, 그리고 동영상 넣어주면 좋고, 금치거 삭제하셔야 되고, 이미지 파일명에다가도 이제 키워드 넣어주시고, 연관된 주제에 상위 노출 해놓으신 게 있다면 그 포스팅 링크를 본문에다가 넣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다 가산점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기여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블로그 포스팅에 적극적으로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받는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글지수를 높이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어제 좀 말씀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어제 기억나시죠?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어제 거 다시 보기 올려놨으니까 보고 또 뭐 공감, 좋아요, 댓글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또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되겠죠. 네. 자, 더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계속 해볼까요? 이제 포스팅 후에 이제 뭐 15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때로는 이제 포스팅 하자마자 10분 후에 뭐 제목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의 글 포스팅 하신 거 제목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이제 노출이 됐냐 말았냐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안전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팅하고 1시간 지나서 제목 그대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그대로 검색을 해보시면 내 글이 노출됐구나 안 됐구나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자, 그리고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그 키워드로 이제 노출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까 그 공감, 댓글, 스크랩, 체류 시간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돼서 적용이 돼서 상위 노출이 순서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는 거. 그리고 3, 4일 뒤에 순위가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들어가 버렸던 금치거를 삭제하시거나, 그죠? 뭐 관련된 영상을 추가하셨다거나 네이버가 좋아하는 수정이 적용이 된다면 이제 해당 포스팅이 또 순위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 카메라 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카메라를 끄시는 분들 혹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수업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무료 특강이니까 그냥 뭐 굳이 뭐 하실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그냥 나가서 쉬세요. 뭐하러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압박감을 받으세요. 괜히 초조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거면은 그냥 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로 이제 기회를 만들어 가실 분들, 준비가 되신 분들만 이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학원 마케팅 이야기하면서
고객 여정 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학원 마케팅을. 이거는 근데 비단 학원 마케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가지고 어떤 분야든 고객을 내 블로그를 통해서 노출시켜 놓고 클릭을 받아야 되는 부분, 클릭을 받았으면 본문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 오픈 프로필, 카카오톡을 링크를 넣는다거나 뭐 네이버 톡톡을 넣는다거나 해서 나에게 상담 또는 연락처를 넣어서 전화 또는 방문을 유도하는 부분들, 이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제 여러분들께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려봤고, 각 단계당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 노출은 시켰는데 클릭을 1등 노출시켜놓은 나를 클릭을 안 하고 3등을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상위 노출은 됐지만 유입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고쳐져야 된다.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제목과 썸네일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 그 된 상황에서 내가 클릭을 받아야 되며 그리고 클릭을 받았을 때 그럼 받았으면 일단 감사합니다. 한번 땡큐 해요. 땡큐인데 내가 본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야겠죠. 그죠?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세일즈까지 해야죠. 뭐 전화를 유도하거나 뭐 카톡 문의를 유도를 하거나 그렇죠? 또 방문 상담을 유도하거나 본문에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과 글쓰기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전화까지 했어요. 카톡으로 문의까지 했어요. 실제로 방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제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대면 세일즈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는 어떤 상담하는 그 환경 개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셀프 점검을 하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어제 이제 기억나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너무 어려운데? 이해는 되는데 좀 어려운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돼야지 진짜로 SNS로 고객을 모집하고 돈을 버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런 브랜드 블로그 핵심 요소들 팔 준비를 해 놔야 되는 부분들 팔 준비를 해 놔야 되는 부분들 대문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대문 프로필, 썸네일 컨셉 통일, 정보성 글, 프롤로그 활용. 파일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상위 노출 시켜놓고 이렇게 거기를 모집하는 부분들. 그렇죠? 자,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끊을게요. 왜 제가 끝나면요. 내용의 흐름을 제가 바꿔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 부분은요. 어쩌면 가장 흔한 접근 방식인데 꼭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요. 제가 재밌는 거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어디 이야기 잘 안 하는 소재고 뭐 유료 중급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인데 학원 마케팅 예시로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꼭 블로그를 만들어서 키워드 상위 노출 만들고 클릭을 받고 본문으로 설득하고 세일즈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학원 손편지. 자, 맘카페에 보시면 엄마들이 학원 손편지를 받았어요 하면서 뭔가 학원에서 이런 손편지를 받았거나 선물 받았던 거에 대해서 맘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뭐 태권도 학원이 이런 것들 되게 효과 좋거든요. 자, 이글 들어가 볼까요? 벤실이 기분이 좋아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학원 선물과 손편지를 받았대요. 연말에. 그죠? 조회수 어디에 여기 13만? 13만인데 조회수 667 나왔거든요. 667. 그죠? 또 볼까요? 뭐 초딩이의 손편지 뭐 볼까요? 아이 학원에서 손편지와 사탕을 편지 써주고 보자. 홍보 아니라 자랑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세요. 삭제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저 편지 선물이랑 손편지 받았어요. 했을 때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늦은 글이지만 도장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이렇게 그냥 지인들을 동원해서 후기성 글을 일상글처럼 써놓게 시키는 거예요. 지인들을 동원해서. 학원명 숨기고 어느 정도 이제 광고 홍보처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런 블로그로 해서 뭐하고 이제 노출 단계, 관심 단계, 그다음에 설득 단계, 세일즈 이거를 그냥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커뮤니티 마케팅을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말하는 그것만 블로그 마케팅만 길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러면 자 볼까요?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런 머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느껴지네요. 머리가 이렇게 떼굴떼굴 눈동자도 돌아가시는 게 느껴지는데 번개장터에서 손편지 직접 쓰시는 거 힘들잖아요. 손편지 1,000원이면 손편지 시킬 수 있거든요. 동네에서. 당근마켓에서 손편지 검색하시면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받고 손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내용 여러분들이 정한 다음에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우리 아이 이렇게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원장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손편지 그냥 기계적으로 한 100개 쓰는 거예요. 10개만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때요? 이런 게 실전 마케팅이에요. 그냥 블로그랑 같이 더해지면 이제 이런 퍼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관심 단계를 노출을 시키고 관심 단계에서 유입시켜서 이제 이렇게 퍼널 마케팅도 하고 커뮤니티 마케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흑백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사실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죠?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해보면서 꽃길만 걸으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글을 삭제당할 수도 있고, 그쵸? 강퇴당할 수도 있어요. 광고글로 오해를 받고, 그쵸? 그런 게 다 시행착오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한 경험치가 쌓이는 거지. 한 번 잘 안 됐다고. 아, 나는 실패자야. 못해. 해서 그만해버리면 그때 실패가 되는 거고요. 실패했을 때, 아,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해서 뭐 고민을 해보시거나 반출을 해보시거나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거나 프로님 저 이렇게 했는데 왜 삭제당했을까요? 왜 도움이 안 됐을까요? 왜 성과가 안 날까요? 했을 때 따따따따따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서 재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땐 성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해요. 한 번에 잘 되려고 그래요.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만해버려요. 그게 다 경험치고 그 다음에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인데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너무 짧게 가져가지 마시고 침착하게 호흡을 좀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가면서 한 번 잘 안 되면 아 여기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우고 더 잘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동기부여 그리고 어떤 안 해본 거를 이제 시도해 보면서 성과 내는 데까지 임계점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자리에 계시다면은 채팅창에 7번, 제가 좋아하는 숫자 7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내보내기 할까요? 내보내기 할까요? 네. 좀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만 배워서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흔하게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블로그만 배워서 막 되는 거는 아닌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말씀들처럼 마인드적이든 기술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뭐 새로운 거를 할 때, 학원 마케팅을 런칭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지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뭔가 가치를, 저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도와주고, 그래서 후기나 성과를 만들고, 그 잘된 사람들의 후기나 성과를 만들고, 그죠? 그게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제가 그 분야 관련해서 티칭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지식적인 어떤 사실 검증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해보는 경험치도 쌓이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돈을 안 버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 버는 생각보다 경험치, 강의를 하는 경험치,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경험치,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후기나 성과, 내가 능력을 세상에 발휘해서 누군가가 좋아진 후기나 성과를 모으기 위해서 초기에 무언가 투자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돈을 투자하지 않으실 거면요.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해서 세상에 먼저 여러분들의 가치를,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 후기, 성과, 경험치를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이벤트 때 점점 더 많은 수익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료를 유료로, 저단가를 중단가, 고단가로 이렇게 올려가시는 거예요. 자, 생각 정리할 시간 잠깐 3초 정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어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5월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아이템이 없는 분들이 아이템을 만들어가고 처음 초기 단계에서 SNS라는 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로드맵입니다. 자, 비즈니스는요,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뭐 영리의 행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영리는 뭐예요?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돈은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값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비즈니스는. 자, 수익화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 돈은 타이밍의 차이. 돈은 지식의 차이로 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SNS를 바탕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고 수익화를 만들어 나간다 하면 타이밍의 차이와 지식의 차이로 버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화를 만들어 나가거나 타이밍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로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고객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니즈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니즈. 자, 니즈는 한국말로 하면은 결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핍.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 고민, 걱정.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 고민, 걱정. 결국은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결국은 비즈니스거든요. 자, 근데 프로님, 저는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했을 때,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을 꼭 하지 않아도, 자, 자, 감정적으로 힐링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치유해주는 것. 이것도 그 사람에게 감정적 비용을 아껴주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꼭 뭔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힐링해주고 치유해주는 부분도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부모 코칭 아까 얘기했었죠. 부모 코칭. 그런 부분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부모 코칭을 한다 했을 때 내가 부모 코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잠재 고객들의 니즈를
잠재 고객들의 니즈를 연구해야죠. 자,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 두려운 점,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30개 정도 나열할 수 있으세요? 30개 정도? 보통 5개, 10개 정도는 나열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누구나 비전문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기본인 거고, 그런 건 기본인 거고, 한 10개, 15개를 넘어서서 잠재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 고민, 걱정 3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펜과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연구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뤄주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니즈, 이 결핍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글을 쓰는 것. 공감을 해주는 글을 쓰는 것. 문제를 지적해주는 글을 쓰는 것. 문제를 지적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해결해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제를 지적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해결해주는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글쓰기다. 고객에게 전문성을 고객에게 전문성을 이런 걸 얻는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 또는 공감 또는 해결. 그러면 문제, 지적, 공감 해결해 주시려면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리스트가 돼야겠죠. 리스트업이 돼야겠죠. 나열이 돼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전 비즈니스 코칭이에요. 제가 이제 블로그 뭐 중급반이나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이제 개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제가 듣고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제를 나열하고 해결해주는 제목들을 써내고 카피라이팅적으로 더 적절한 제목들을 뽑아내고 세일즈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초급반은 아니고 중급반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좀 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6월 달쯤에 서울에서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할 거고요. 이렇게 개개인별로 여러분들의 니즈를 또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그럼 그 문제, 니즈를 해결해주는 제목들을 뽑아보는 시간. 그리고 카피라이팅. 카피라이팅이란 거를 잠깐 빠르게 배워서 사람들에게 클릭을 받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를 하는 방법들을 원데이 클래스로 우리가 한번 모여서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한번 그리고 뭐 7월쯤에 뭐 부산 쪽에서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수강생분들 기존 수강생분들 위주로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너무 회초리만 휘두르는 것 같아서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메신저 비즈니스.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먼저 이제 모범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거를 메신저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메신저 비즈니스, 무자본 창업, 무자본 지식 창업을 하는 잘 되는 사람들의 초기의 핵심 마인드는 이 3가지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스스로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뭘까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일단은 특히나 초기에는 돈을 쫓으면 안 되고요. 먼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돈 쫓지 마시고 일단은 무료로 또는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금액으로 이게 무료라고? 이게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도와준다고? 라는 말이 고객한테서 나올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먼저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요.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고생을 하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지? 이 정도로 도와주고 있지? 라는 말이 나온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라도 아니면 저렴하게라도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증거가 없잖아요.
온라인 공간만큼 온라인 공간은 너무나 누구나 다 대체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누구나 다 대체가 되는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아직 사회적 증거가 탄탄하거나 많지 않은 여러분을 선택해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돈을 쫓지 않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좋은 후기나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게 목적이셔야 돼요. 좋은 후기나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와야 되며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와, 무료로인데 10,000원밖에 안 냈는데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잘하는 거다. 둘째, 실질적 도움.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한다. 돈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한다는 뜻은 돈값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돈값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뭐 강의든 뭐든 제품을 구매하는 거든 돈을 냈는데 돈값을 못하면 싫죠. 돈 아깝죠. 기분 나쁘죠. 그거 재사용 안 하죠. 그 사람한테 재문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값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돈값을 하고 돈값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움 됐어. 이런 추상적인 느낌 말고요. 와, 그분에게 내가 진짜 도움 많이 받았다. 명확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교적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림이 좀 그려지게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지금 심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정말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뢰감, 호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차차근차근 점점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농업적 근면성. 농업적 근면성.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1년 동안 계속 노력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주도에서 귤농사 하시거든요. 저 지금 제주도에 있고. 이제 농사꾼들의 마음처럼 성실하고 꾸준한 거. 성실하고 꾸준한 거.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갑자기 잘 되신 분들, 뭔가, 내가 블로그 강의를 열어봤는데 10명이나 모집이 됐네.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 10만 원 해가지고 몇십만 원 벌었네. 라고 느끼신 분들이 거기에서 또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그 이후로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왜? 그 한 번의 성공에 취해버려서 초심자의 행운도 있겠죠. 우리 주식처럼. 초심자의 행운도 있겠죠. 처음 한 번 잘 됐다고 그 다음에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거나 공부하거나 발전하거나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한 번만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무너지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지속적으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내가 더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수 조건이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도태되고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요즘 오픈 채팅방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한 번 강의했을 때 똑같은 주제로 계속 강의해보세요. 3번을 못 가요. 2번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또 공부하거나 뭔가 또 기술을 탑재하거나 뭐 그렇게 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붙어있지 똑같은 거 계속 무려먹기 강의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또 들어오겠어요. 요즘 비슷한 게 우후죽순 너무 많은 세상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된다. 실질적 도움,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들이 있으시잖아요. 노하우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냥 추상적으로 도움되는 느낌 말고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는 농업적 근면성이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3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20분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올게요. 시간을 3분 쉬는 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카메라를 켜주고 참여해 주시는 분 중에 제가 좀 컨설팅을 좀 도와드려 볼까요? 네. 블로그를 하고 이제 태경쌤이나 우리 교갑 선생님 중에서 혹시 블로그를 좀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예, 네. 교갑쌤 블로그 하고 계신가요? 마이크 잠깐만요. 네. 제가 더 열심히 배우려고 PC하고 스마트폰 2개를 켰습니다. 그래 하나를 모험했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출이 전혀 안 돼요. 뭐 이게 없어진 거 그런 것 같아요.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서. 선생님 혹시 네이버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네이버 아이디가 잠깐만 GYO GAB GYO GAB. GAB요. 예, 자,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블로그 예, 지수 한번 봐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블로그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온라인 무료 강의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일단은 볼게요. 블로그를 소재로 도구로 삼아서 진짜로 예, 돈을 제대로 벌고 싶다. 이제 뭔가 어, 그냥 뭐 체험단이나 에드포스트 이런 거 말고 네,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딴 데 가서 이제 이상하게 고액 쓰지 마시고 예. 저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로그가 음. 저품질 블로그시네요. 저품질이요? 네. 이 네. 저품질 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요 블로그로는 이제 살리기가 힘드시고요. 아, 예. 뭐 네. 오래된 거 이거 빼줘야 되겠네. 요 오래되더라도요. 블로그는 죄송하지만 이제 살리기가 힘들고 예. 다른 블로그로 이제 새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예. 요거는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유는 몰라, 이웃을 전혀 신청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아니요. 서로의 그때, 신청 안 해도 음, 저품질은 안 되거든요. 서로의 아, 신청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음, 음, 자, 일단은 최소 글자 수 350자. 예. 아, 최소 글자 수 네, 공백 제외 350자인데 이제 글자 수가 네, 너무 적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얘가 누락이 됐고 네, 요것도 이제 글자가 짧고 글자 예, 너무 짧으시고 요것도 너무 짧으시고 결국은요 그거예요. 자, 이제 몇 개 봤지만 교갑쌤의 포스팅들은 일단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글자 수가 예, 최소 글자 수 350자 항상 미만이셨기 때문에 일단 누락이 됐고요. 누락들이 네, 쌓여서 블로그가 저품질이 된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고민이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시니어 디지털 이제 이렇게 하신다면 이제 네, 대문도 만드시고 네, 대문도 네. 만드셔야 돼. 새로운 음, 블로그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1, 2장 비슷했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경쌤 혹시 블로그 하고 계세요? 블로그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마이크
안 들리네요, 소리가. 3월 자. 달에 시작했어요. 3월 달에요. 네네. 네이버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COREAN 777이요. 저는 문수한 777인데 약간 비슷하네요. 오, 좋아요. 일단은 이제 태경 PD의 지식창고라고 이제 브랜딩 네이밍 좋아요. 태경 PD이고 지식창고 어느 정도 네이밍 잘 하셨고 이렇게 PD스러운 이미지를 세팅하셨네요. 근데 대문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괜찮게 하신 것 같고, 아이고 지금 블로그가 초보시구나. 네. 처음 네. 하는 거라서. 지금 그래서 그 보시면 초급반 신청했어요. 문프로님 거. 신청하셨어요? 그 그러면 한번 아, 네, 다음 주부터 하신다고. 맞아요. 이번 주 네. 목요일부터 신청했어요. 저번 4월 말에 신청했어요. 네네, 맞아요. 우리 태경쌤은 이제 블로그 초급반만 배우셔도 사실은 부업으로 블로그 강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건 기본 아이템으로 일단은 그냥 가져가시고, 그리고 PD 능력을 살리셔서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살려서 또 수익화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직 PD세요? 아니요, 결혼 전에 했었고, 제가 인스타만 2년 하다가 이제 영상 편집 쪽에 강의나 영상을 만들려고 블로그를 최근에 시작했어요. 영상 인스타는 좀 편집. 오래 했었는데, 음, 그래서 그러면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단 PD이시고 우리 태경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이게 키워드 그 목적어만 다르지 이제 내 분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분들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영상 편집 쪽으로 강의를 또 런칭해보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상 편집에 대해서 초보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뭘까를 일단 최소 10개에서 한 20, 30개 정도는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글을 써주시는 거죠. 일단 서로 유추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시면서 서유추는 그냥 기계적으로 데일리하게 해주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즉석 컨설팅이에요. 저 협의된 거 아니고 그죠? 자 썸네일을 하나 만들 건데 미리 캔버스나 캔바 이런 거 이제 아시잖아요. 네. 들어보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뭐 영상 편집이니까 뭐 영상 했을 때 뭐랄까 시간을 뭐 길게 끌 건 아니지만 자자자자자 뭔가 유튜브 영상이 키워드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스러운 썸네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혜경 PD의 뭐 영상 편집 이제 꿀팁 뭐 시리즈 꿀팁 시리즈. 자, 이렇게 제목 달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부분들, 그죠? 컷 편집은 아니 뭐 영상 편집 무료 어플 추천. 뭐 무료 어플 사람들이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 하나 쓰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글은 자 이번에 시리즈 2번 해서 이제 뭐랄까 뭐 영상에 음원 넣는 방법, 저작권 침해 없는 음원 넣는 방법, 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그렇죠?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리즈로 이번에는 3번 그죠? 3번 뭐 갤럭시 영상 뭐 편집 앱 뭐 베스트 3 뭐가 됐든 내 특정 분야에 관련해서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연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왜 굳이 연재, 시리즈란 단어를 썼냐면요. 구독 경제, 구독 경제를 만드는 핵심은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글을 발견했어요. 우리 태경생이 쓴 이 글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시리즈네, 2번이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들은 1번이나 3번도 있겠구나. 그죠? 1번이나 3번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블로그 전체를 구경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블로그 전체를 눌러봤더니 대문도 대문대로 되어 있고 소개글은 소개글대로 되어 있고 정보성 글이 깔려 있고 했을 때 이분 뭐지? 전문가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차근차근 어떤 서비스,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오프라인 재능 기부라든지 재능 기부로 동네 카페에서 오프라인으로 한다든지. 태경쌤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저 일산이요. 아까 그럼 일산맘 있죠? 일산맘.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글 몇 개 쓴 다음에 뭐 한 세 번째 글, 네 번째 글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PD를 했던 사람인데요. 제 블로그, 전 이렇게 생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능 기부로 동네 우리 큰 카페 어디에서 영상 편집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재능 기부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해두면 내가 블로그란 공간을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충분히 이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와 대단하세요 라는 말이 사실은 엄청나게 훌륭하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왕초보고 일반인 분들은 바로 이제 마음을 사로잡힐 거예요, 그들이. 그죠? 제가 PD셨고 일산이시고 요거 다 단어 2개만 가지고 이렇게 수익화 로드맵과 아이템을 잡아드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요렇게 제가 이런 것들은요 혼자 고민해서는 잘 안 나와요. 혼자 백날 고민하셔도 솔직히 이런 로드맵은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건 전문성의 영역이거든요. 저는 비즈니스 코치잖아요. 워낙 이런 거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코칭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좀 받고 계속 코칭을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5년, 10년보다 훨씬 더 많고 빠르거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가르쳐 드린다는 게 이제 블로그 초급반에서는 블로그랑 퍼스널 브랜딩을 가르쳐 드리고 중급반에서는 이렇게 고객을 모집하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 많은 수익화에 대한 어떤 기술과 어떤 액션 플랜에 대한 코칭을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태경쌤도 스터디에서 만날 거니까. 네. 근데 그냥 저희가 즉석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도 태경쌤 도움 되시죠? 네. 네. 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참 10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가 PPT 어떤 양식 드릴 테니까 한 3장짜리, 4장짜리 강의 제안서를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일산의 지역에 있는 롯데 일산백화점 아니면 킨텍스 그런 곳에 평생 교육 관련 기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역 동사무소, 구청, 시청 그런 곳에 강의 제안서를 보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했던 사람이고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 블로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회적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블로그가 사회적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평생교육원,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 시청, 구청, 동사무소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항상 지역 주민, 시민,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그들도 제공하고 싶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그들도 바쁘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 저희가 온라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에서 고객을 지속적으로 모집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온라인은 누구나 대체되기가 쉬운 세상이고, 그죠? 항상 글이나 이미지나 영상 같은 컨텐츠를 매개체로 소통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세일즈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퍼스널 브랜딩을 해놓고 오프라인을 뚫으시는 게 지속적인 세일즈를 해야 되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지속적인 영업이 아니라 한 번 관계를 뚫어놓으면 그 다음에도 강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을 드려요. 이런 생각과 로드맵을 하실 수 있게, 나아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제가 우리 PD 이야기를 들었지만 목적어만 다른 걸로 바꿔서 그 내용만 다른 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나도 어쩌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코칭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아직 비싸게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직은. 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도전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지금 벌써 이제 6월이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가 아니에요. 6개월이나 남았어요. 6개월이나 남았어요. 6개월이나 남았어요. 3개월이면은 웬만한 비즈니스 한 사이클 돌릴 수 있거든요. 3개월이면. SNS를 도구로 삼아서. 뭐 두 바퀴든, 뭐 속도가 느리시면 한 바퀴든 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블로그 초급반만 저한테 배우셔도 워낙 이제 불린이 탈출되고 일반인들 대비해서 블로그 고수가 되다 보니까 자, 제 초급반을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또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좀 제대로 만약에 좀 아세요.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들 하시는 질문. 요즘 블로그 강사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눈을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지 않나요? 블로그를 좀 배워보셨던 분들은?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블로그 제일 잘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또는 커피값 정도만 받아서 한번 이제 교육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육에 이제 가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치도 필요하고 후기나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5번 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친구분들한테 블로그 강의 공짜로 알려줄게라고 해도 그들은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왜? 왜 안 할까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친구분들은 블로그 안 해도 그냥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블로그를 배우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성과를 만들어서 부러운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부러운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급반 때 체험단도 가르쳐 드리기는 하는 게 체험단을 일부러 많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6월달 체험단으로 돈을 아끼는 거를 한 30만 원, 50만 원씩 돈을 아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러운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일 쉬운 사례가 체험단 수익화나 애드포스트로 현금성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 블로그 해봤더니 체험단으로 이번 달에 식비 한 20만 원 아끼고 머리도 공짜로 하고 피부 뭐도 받았다? 마사지도 한 2번 공짜로 갔다 우리 애들 데리고 남편 데리고 이런 부러운 포인트들 했더니 이번에 6월 달에 블로그 해가지고 체험단으로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는 아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부러운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나 이번에 방문 자수가 올라가지고 네이버에서 5만 원 들어왔네. 5만 원이나? 나는 지금 매일매일 캐시워크랑 토스 어플로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2,000원, 3,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5만 원이나 들어왔어, 현금으로? 이런 게 부러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반응하는 게 달라지죠. 그죠? 공짜로 알려주겠다고 해도 안 할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부러운 포인트가 있을 때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거 어려워? 어렵지 않아? 나도 할 수 있을까? 가르쳐 줄래? 라고 게임이 바뀌는 거예요. 게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네에서는, 일반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 초급반만 배우셔도. 그죠? 그렇게 해서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또는 맘카페에다가 글 몇 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맘카페에서 모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이제 계속 가이드를 드리겠죠. 네, 우리 폴라리스 쌤도 저한테 이제 지금 개인 메시지 주셨는데, 블로그를 보고 신세계 문화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라고 지금 DM을 주셨네요.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3, 4장짜리 제안서를 만들어서 먼저 선제안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배우더라도 사람을 어떻게 모으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음으로 내 능력을 보여주나요? 블로그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 쌓아두고, 그 다음에 무료 전자책을 만들기를 배우셔서 이제 전자책 무료 배포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보여주거나, 뭐 저처럼 무료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재능 기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후기 성과 경험치도 쌓으시고요. 그래서 로드맵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 뭐 꾸준한 모습이라거나, 자, 필사로 예를 들면 꾸준하게 필사를 하는 걸 블로그에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5월 22일이죠. 6월 22일에 필사 한 달을 30일 성공하고 생긴 나의 변화. 필사 30일을 성공하고 내가 좋아진 5가지. 부러운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됐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뭐 챌린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뭔가 저한테 배우셔서 기술들을 배우셔서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코칭을 받으셔서 수익화를 해보시면 보통 제 수강료 보통 몇 배는 금방 뽑으시죠. 보통. 근데 그 경험이 무서워요. 처음으로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정말로 블로그 SNS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10만 원밖에 아니지만 10만 원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작은 스노우볼을 경험해 보시면, 작은 성과를 경험해 보시면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한 바퀴 더 돌리고 더 돌리고 더 돌리고 하면서 그 스노우볼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도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월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30만 원, 50만 원부터 벌어 보셔야 돼요. 그것부터 안 하고 바로 100만 원, 200만 원 생각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요. 한 번 되더라도 2번은 없을 거예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부터 내가 진짜 수익화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보시면 또 많이 도움되시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무료 특강으로도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배우시고, 미리 캔버스나 캔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미리 캔버스나 캔바 다 아시죠? 이걸로도 수익화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랑 같이 해서. 예시를 들어볼까요? 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과 여전히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 분의 차이점은 하냐 마냐, 실행을 했냐 마냐, 딱 실행한 단어로 갈리거든요. 제가 계속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있죠. 계속 동기부여도 해드리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 미리 캔버스 들어가셔서 이제 빨리 끝낼게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요? 빨리 끝낼까요? 그만할까요? 너무 괜찮아요? 좋습니다. 괜찮나요? 자,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미리 캔버스에서 보면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좀 내려보면은 그냥 검색을 해봐도 돼요. 메뉴판 이거 다 무료거든요. 다 무료예요. 자, 우리 아까 주연쌤이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해주신 분. 그러면 내가 이제 주연 커피. 주연 커피. 이렇게 해서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죠? 또 뒤로 가서 메뉴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예쁜 거, 사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사장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 그렇죠? 여기다가도 주연 카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둘 수 있고 저런 것도 만들어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인들 상대로 먼저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떤 카페,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같은 카페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요식업 사장님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처음이고 초보다 보니까 10,000원만 받고 제가 해드릴게요.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글 하나 써가지고 고객을 수십 명 모집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단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겠죠. 대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개념적으로 이해되세요? 어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아이템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블로그랑 미리 캔버스, 블로그랑 캔바 가지고 부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20,000원에서 30,000원씩 해서 여러분들이 10명만 해보세요. 그래서 20, 30만원씩이라도 무자본 창업이 이게 무자본 창업이거든요. 이게 무자본 창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30만원, 50만원부터 벌어보시는 경험을 해보세요. 작은 성과 경험을 해보셔야 그게 더 자신감과 경험치가 쌓이면서 더 큰 스노우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무료특강 치고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와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것만 될까요? 명함 검색해 볼게요. 명함 이거 다 무료예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수정하기 해가지고, 그죠? 우리 하나정, 따라따라따,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세련된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카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태경 카페 하면서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명함 제작 서비스를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제가 워낙 세게 발달됐다 보니까 뭐든지 수익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템, 로드맵, 액션 플랜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기만 하시면 돼요. 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올해 6개월 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6개월 이나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즈니스는 스몰 비즈니스라서 사실은 2주? 빠르게 하면 2주만 해도 한 바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고, 속도가 좀 느리시면 어쨌든 3개월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3개월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심플한 비즈니스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셔서 20, 30만 원, 50만 원부터 벌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기술들이 더해지면서 그게 이제 또 점프 하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그 1단계를 경험 안 해보시고 걷지도 못하는데 날아다니는 걸 바라보고 계시면은 그죠? 힘들겠죠? 이것들이 모두 상업적 사용 가능합니다. 상업적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요, 미리 캔버스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규제하고 있어요. 얼굴, 모델 얼굴, 미리 캔버스에서 고용을 해서 이제 해놓은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 얼굴만 사람을 빼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겠죠. 나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사람 얼굴까지 포함해서 상업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맞춰서 움직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죠. 이런 게 진짜 수익화의 어떤 방법들이지, 오픈 채팅방 제가 그거를 이제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지식이나 아이템이 명확하게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하시고,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가적으로 활용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수익화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과 비전, 자신감, 느낌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고단가로 올라가는 이런 로드맵도 있는 거고요. 똑같은 서비스지만 챌린지로 푸는 것들은 저단가, 강의로 푸는 것들은 중저단가, 그 다음에 코칭으로 하면은 또 약간 중고단가, 컨설팅으로 가면 고단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도 저단가, 중단가, 고단가로 제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비스를 레벨링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고단가 제품, 중단가 제품, 저단가 제품. 똑같은 나의 전문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차이도 존재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녹화본도 역시 이제 유튜브에다가 공개 영상으로 올릴게요. 네, 제가 굳이 뭐하러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는 후기 남겨주시면 이 교환을 드릴게요.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교환을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 그래서 3줄 이상의 후기랑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이 특강 교환을 3일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좀 바빠서 금요일 자정까지 보내드릴게요. 금요일 자정까지 메일로 보내드리고요. 제가 이제 제가 좀 쉬다 왔거든요. 결혼을 최근에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중급반이 또 종강이 돼요. 중급반 종강돼서 제가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겨서 이제 에너지가 바싹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스터디를 이제 열었습니다. 초급반 14기, 목요일부터 개강이고요.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해요. 목요일 항상 시간은 저녁 9시부터 11시. 시간 저녁 9시부터 11시. 4주 과정이고요. 그래서 3주는 강의를 해드리고 한 주는 1대1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커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단도 해드리고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기본은 아시는 분들은 중급반에 와서 부자본 지식 창업을 배우세요.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들을 배우세요. 비즈니스를 배우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격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개월 과정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해봤더니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님 저번 주에 알려준 거 저 복습도 못했어요. 너무 저 연습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대부분 말씀하셔서 격주 단위로 2달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를 가르쳐드리고 있고 이제 학원 마케팅 요거는 6월 달에 이제 3기 개강을 앞두고 있고 독서 모임은 6월 10일에 개강을 할 거예요. 독서 모임은 이제 격주로 하는 거고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6월 2주 있다가 6월 24일 이렇게 격주 단위로 해서 이제 오전에 독서 모임 하는 거고 뭐 비용은 한 2만 원 정도 2만 원이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제가 강의도 해드리고 1대1로 대화도 해요.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책 제목은 타이탄의 도둑들이랑 이제 시스템 6월 달의 주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탑재라는 것을 주제로 이 2가지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질문 좀 받아볼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질문 받아볼까요? 뭐 스터디 되게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좀 많이 쉬다 왔거든요. 이제 삶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나 좀 컨설팅 해달라.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컨설팅도 좀 더 해드릴까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스터디 이제 각 스터디 관련해서는요. 저기 네. 커리큘럼은 다 여기 있어요. 초급반은 이렇게 커리큘럼 있고 3주 플러스 1주 컨설팅이고 중급반은 이렇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중급반 커리큘럼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혜택들도 다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학원 마케팅 이거는 6월 초에 개강하는 학원 마케팅도 이렇게 커리큘럼 정리해 놨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독서 모임까지 제가 이제 많이 쉬다 와서 에너지가 또 바싹 차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도전을 응원합니다. 많은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쌤 질문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블로그를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인 블로그랑 학원 블로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문프로님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학원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조금 뭐 육아 코칭이라든지 부모 강연으로도 키워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블로그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문프로님처럼 따로따로? 제가 웬만하면은 따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네. 학원 블로그랑 부모 코칭이랑 상충되는 경우라면 저는 따로따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상충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하나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사실 더 들어보긴 해야 돼요. 학원이랑 하고 싶으신 그 부모 코칭이랑 같이 했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을지, 포커스는 현재 하고 계신 학원 마케팅에 방해가 되진 않을지를 중심으로 사실은 좀 면밀하게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마케팅, 학원 홍보에 혹시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웬만하면 제가 따로 하라고 말씀을 잘 안 드려요. 2개 운영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그런 코칭은 그 블로그 마케팅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강의 있잖아요. 그 이제 무자본 창업 거기서 받을 수 있을까요? 블로그 초급반이든 중급반이든 이제 네. 그 학원 마케팅 말고 블로그 쪽에서 이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기 후기는요,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후기는 여기 돈 버는 블로그 채팅 여기 올려주세요. 네. 후기랑 이메일 주소 여기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자정에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자정에 마감하고요. 내일 자정에 마감하고 또 질문. 네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지금 방금 뭐 거기 저품질 내가 지금 하나 네이버로 만들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로그인 차단 설정해가지고 사적 로그인 차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외 로그인 차단해야 됩니까? 그대로 돼야 됩니까? 네, 그건 차단하세요. 차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타지역하고 해외 지역하고 타지역 둘 다 해버릴까요? 네? 본게 로그인 차단 설정이 타지역 네네네. 있고 해외 지역 있거든요. 네, 둘 다 차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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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그거 저품질된 거 그대로 두고 또 새로 하나 만들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네. 예, 그래 하고 싶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시게 제가- 된다면 네이버 아이디 추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제게 또 1페이지에 나오네요. 네이버 아이디 추가 쉽게 하는 방법.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요거 따라 하시면 돼요. 요거 따라 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하나 설정했어요. 네네네. 잘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검색하자마자 또 제게 보이네요. 예, 네. 예.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무료 특강이지만 좀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나도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으셨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아직은 이제 정말로 돈보다 가치를 정말로 이 팬과 우리 멤버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네, 우리 항상 가격 대비 훨씬 더 많은 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늘, 네,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제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녹화본은 내일 유튜브에 올릴게요. 네, 한 감사합니다. 개만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은 네. 국내에 있지만 네네. 한 두 달 뒤에는 저기 미국에 가 있거든요. 뉴저지에. 네네네. 그러면 뉴저지에서 제가 지금 그거 교육적으로 수학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블로그를 쓰지를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블로그를 할 의미가 없을까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거기에 제가 대해서는 수학을 저도 하고 이제 싶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음.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원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원격으로, 아니면 이 미국에서? 국내에 있는 친구가 원격이 되면 좋겠는데, 타겟이 그거를 한국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현지 사람이에요? 그쪽에 있는 현지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하고 한국 있거든요. 사람이 아니시라면 블로그는 무의미하죠. 타겟 고객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블로그는 무의미하고, 그런 경우라면 인스타그램으로 하셔야겠죠. 인스타그램이든 뭐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든 이제 그렇게 가셔야 될 거고, 이제 블로그도 어려운데 애드센스 블로그, 이제 구글 쪽에서 구글 쪽에서 상위 노출을 만드는 애드센스 블로그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길을 가지 마시고 일단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도 충분히 현지에서, 인스타그램은 월드와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어쩌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인스타그램 버전으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두고 이제 거기에서 현지인들 상대로 인스타그램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하루에 50명까지만 선팔로우를 하시고, 이제 내가 잡고 싶은 해시태그들 있잖아요. 대형 해시태그 말고 소형 해시태그를 먼저 한 50개 정도를 좀 초이스를 하세요. 그래서 소형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형 해시태그 검색한 다음에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먼저 하루에 50명만 하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열들은 밴이 자주 걸려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 50명만 선팔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댓글 달고 소통하자 하면서 팔로우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50명씩 팔로우를 키우세요. 해 나가면서 인스타그램에 퍼스널 브랜딩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피드도 썸네일 컨셉 통일해가지고 딱딱딱 어떤 나의 일상 한 줄, 전문성 정보 한 줄, 그리고 어떤 또 뭐 성실하거나 어떤 노력하는 모습, 어떤 그런 분야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인스타그램 피드를 또 누적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지인들 상대로 또 이제 충분히 또 퍼스널 브랜딩 하시고 사람들 모집하실 수 있겠죠. 그 정도만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너무 그러면 현지 한국인들 상대면 블로그 그게 있지 않나요? 경쟁이? 그렇죠. 현지의 한국 사람들 상대면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고 네. 있어도 네이버에 검색 여전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충분히 사례가 블로그를 있나요? 활용하실 수 있죠. 혹시 사례, 선생님, 혹시, 제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네.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러니까 블로그로 프랑스 여행 서비스를 이렇게,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워낙 옛날이라. 근데 제가 1, 2기 때 그렇게 도와드렸었어요. 1, 2기 때. 되게 그러면, 옛날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블로그를 사용하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 되네요.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같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 살더라도 한국 사람들 타겟으로 무언가를 이제 도모하신다면 블로그 가져가시고, 조금만 할게요. 블로그 가져가시고, 사실 요즘 노코딩 웹사이트라고 해서 코딩 하나도 몰라도 웹사이트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있는데 코딩 하나도 없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웹사이트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블로그랑 이런 웹사이트를 무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니까 약간 알려드리는 거죠.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